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는 독일, 푸조, 시트로렌, DS 오토모빌은 프랑스, 랜드로버, 제구어, 로터스, 맥라렌, 롤스로이스, 에스턴 마틴은 영국,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는 이탈리아. 이처럼 유수의 글로벌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가 태동하고 경쟁을 펼치는 시장, 바로 자동차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유럽입니다. 이렇게 피 튀기는 유럽 자동차 시장에 지난 5월 당당히 진출을 공식 선언한 국내 브랜드가 있으니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는 유럽 시장 진출을 선언함과 동시에 G80과 GV80을 일부 국가에 먼저 출시했죠. 특히 이 중에 G80은 유럽 현지에서 벤츠와 아우디보다 디자인이 낫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제네시스가 시장 조사를 한 게 맞나?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아무리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지만 이 가격으로는 차라리 제규어를 사는 게 맞겠다는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유럽 현지 제네시스 가격에 대한 혹평이 있었던 거죠. 타 유럽 완성차 브랜드보다 네임밸류는 떨어질지라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던 제네시스, 그 자신감의 내막을 함께 파헤쳐 보실까요? 제네시스가 벤츠, BMW, 아우디 등 프리미엄도 3사는 물론 수많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즐비한 유럽 시장에 진출함에 동시에 국내에서의 가격보다 유럽 현지에서의 가격을 최대 40%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제네시스가 상품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제값받기 전략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입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연간 점유율 7%를 달성한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의 선전에 이어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공적인 유럽 시장 안착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이에 네티즌들 역시 현대차 그룹이 2년 연속 사상 최고 연간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체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네시스 모델의 가격은 얼마였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었던 걸까요? 최근 제네시스는 독일과 영국, 그리고 스위스에서 G80과 GV80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의 가격을 확정하고 공식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G80 2.2 디젤 모델의 독일 현지 기본 가격은 46,900유로로 하나로 6,381만원부터 영국에선 37,460파운드로 5,995만원의 시작 가격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GV80 3.0 디젤 모델은 독일 63,400유로로 8,626만원부터 영국은 56,815파운드로 9,033만원부터 시작했고요. 이 가격을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네시스 가격과 비교해보면 G80은 독일에선 12.7%, 영국에선 26.9% 정도 비쌌고 GV80의 경우엔 독일에선 31%, 영국에선 37.2%가량 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이야, 꽤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유럽 수출 모델과 내수 모델의 세부 트림별 옵션이 달라 가격만으로 직접 비교를 하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현지 세금 체계와 물가 등을 고려한다면 제네시스가 제값받기에 나선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유럽 시장 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비결은 바로 가성비였죠. 이 때문에 제네시스가 보인 제값받기 전략이 유럽 시장에 통할지는 아직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도로의 폭이 좁은 유럽 국가들의 도로 사정상 유럽 자동차 시장은 중형차나 대형차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소형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제네시스가 내놓은 중대형급의 모델들이 잘 팔릴 거란 확신도 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뭐 거거익선인데. 그렇다면 제네시스의 가격이 국내보다 유럽 시장에서 급등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자 입장에서 단순하게 본다면 올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이제 유럽에서마저 가격을 올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지만 사실 유럽 시장 가격은 제네시스가 단독으로 우리 이 정도니까 이만큼 받아도 돼 라는 식으로 가격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격을 올린 주된 원인은 유럽의 자동차 세금이었는데요. 그간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유럽 시장에 차를 판매할 때 국내보다 비싼 가격에 출시된 사례가 있었죠. 예를 들자면 투썸 하이브리드 기본 모델도 국내에선 약 2,900만원 정도였지만 독일에서는 60% 이상 비싼 약 4,800만원 수준으로 판매 가격이 달랐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기는 게 유럽의 자동차 세금은 어떤 식으로 매겨지길래 현대차 그룹이 국내보다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였을까요? EU 국가들의 자동차 세제 현황을 보면 EU 중
가장 낮은 자동차 등록세를 내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15%의 부가세를 내야 하죠. 앞서 소개한 독일은 16%의 부가세를 지급해야만 했고요. 그럼 가장 높은 부가세를 내는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헝가리였는데 무려 27%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배기량과 배기가스 등의 등록세 과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차량 금액의 7%를 취등록세로 내니 차이가 꽤 있죠. 이 때문에 제네시스가 유럽 시장에서 가격을 국내보다 많이 올려받는 것을 제값받기라고 하기보단 각 나라 시장의 포지셔닝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 이 말이 더 적합해 보이죠? 단적인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100만 원이란 돈은 큰 돈이죠? 큰 돈이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크네요. 만약 이 100만 원을 들고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위스에 간다면 별로 한 것도 없이 금방 써버리고 말 텐데요. 하지만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 나라에서 100만 원을 쓴다고 치면 스위스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자동차 역시 똑같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자동차 세금이 한국보다도 월등히 비싸다는 점과 더불어 여기에 한국에서 생산해 유럽 현지까지 보내는 데 드는 물류 비용까지 더하면 한국에서의 가격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차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번 제네시스의 제값받기라는 자신감 뒤에 숨겨진 내막을 파헤쳐보면 그저 각 나라별로 다른 시장 상황에 맞춰 가격을 정한 것일 뿐이었는데요. 세금과 기타 부대 비용 등으로 인해 유럽 현지에서 한국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제네시스. 여러분이 만약 유럽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제네시스를 선택하실 것 같으신가요?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